Avengers! Assemble! 캡틴 아메리카는 1941년 3월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 1에서 등장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본명은 스티븐 로저스이며 시리즈 내에서 본명보다는 캡틴 또는 캡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1918년 7월 4일이며 만 98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일이 미국 독립기념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군 계급도 대위로 보이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캡틴으로 불린 것을 생각해보면 어림잡아 약 대위 75봉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미군에 입대를 지원했을 때는 몸이 허약하여 입대를 거부당하였을 정도였지만 초인병사 계획에 자원하게 되어 특수혈청을 맡고 인간의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초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캡틴 아메리카 코스튬과 비브라늄 방패를 들고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공적을 세워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만 미사일 해제를 하다가 북극에 떨어지게 되어 수십 년간 냉동인간이 됩니다.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중 제일 원로급 캐릭터라 여러모로 역사적인 인물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캡틴을 처음 본 쉴드의 카터 요원의 대사와 반응에서도 마블 안에서의 캡틴의 입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I gotta say, it's an honor to meet you, officially. It's just a huge honor to have you on board. 캡틴의 등장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이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나치와 맞서 싸우는 미군의 슈퍼솔저로 나와 당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애국심과 나치와 맞서 싸우는 테마를 강조했던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적도 있었으나 어벤져스에서부터 다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소속팀으로는 먼저 가장 유명한 히어로팀인 어벤져스의 리더이며 마블 세계관 최초의 히어로팀인 인베이더스의 멤버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의 음모와 맞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자 해체되었습니다. 또 마블 세계관에서 각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멤버들이 모인 비밀 결사단 일루미나티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등장 배경을 반영해서인지 주 적은 나치로 설정되어 나왔고 시리즈 초기에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가 대부분이었으며 평행세계 시리즈에서도 2차 세계대전 시절 이야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앞서 말했듯 캡틴은 초인혈청을 맡고 초인이 된 캐릭터로 인간이 낼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의 최대치가 캡틴의 신체적 능력입니다. 또 이 혈청의 힘으로 보통 인간보다 노화가 느리며 빠른 치유력, 술에 취하지 않는 능력, 상당수 질병의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캡틴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한계선까지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히어로들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나이만큼 노련한 전장에서의 전투 기술과 지휘 능력으로 여러 히어로팀의 리더로 활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블 세계관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히어로로 여겨집니다. 능력이 강한 자들은 수없이 많지만 캡틴처럼 올바른 성격을 가지고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캡틴은 다양한 무술의 달인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권투, 유도, 합기도, 유술, 인술, 가라테, 무에타이, 에스크리마, 중국식 금나술, 영춘권 등 별의별 무술까지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접근 격투 능력은 마블 세계관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코스튬을 입은 스파이더맨에게 한 대도 맞지 않고 승리한 적도 있으며 오랜 전투 경험을 살려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헐크를 패서 기절시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캡틴의 전투 능력은 무술과 방패를 이용한 물리적 공격이 전부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격에 면역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방패는 마블 세계관 3대 금속 중 하나인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패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며 단단하여 파괴되지 않는 설정이지만 생각보다 여러 번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방패는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과 다름없어서
방패가 파괴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캡틴 아메리카 초기에는 히터 실드형 방패였으나 이후 원형 모양 방패로 바뀌게 되고 최근 시리즈에서는 카이트 실드형 방패를 사용합니다. 이 방패는 위아래가 분리가 가능하고 밑에서 붉은 날이 나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패를 투척 무기로도 쓸 수 있는데 캡틴은 몇 년간 고된 수련 끝에 완벽한 정확도와 투척 후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앞서 말했듯 마블 코믹스의 원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러 히어로팀의 리더로서 관련된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력자 캐릭터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 출연하여 유명해진 캡틴 아메리카의 사이드킥인 버키 반스가 있습니다. 사실 원작에서 버키는 1대부터 6대 버키까지 있으며 버키 반즈는 원작에서는 1대 버키로 등장하여 캡틴과 함께 폭탄을 해체하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코믹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로 부활하여 재등장합니다. 윈터 솔저로 부활하고 더 이상 캡틴의 사이드킥이 아닌 한 명의 히어로로서 재조명 받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11화 이후에 캡틴 아메리카가 저격을 당하여 죽게 된 뒤에 캡틴 아메리카의 암살범을 잡고 캡틴이 나중에 부활하여 복귀하기 전까지 충실히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는 솔로작도 나오고 있으며 윈터 솔저로 활약하며 우주를 넘나들며 지구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여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캡틴의 대표적인 연인으로는 샤론 카터가 있습니다. 샤론 카터가 누구냐면 얼마 전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화에서 연인 역으로 나오셨던 이분입니다. 총기 사용과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난 쉴드의 스파이 요원이며 굳이 말하자면 블랙 위도우의 하위 호환 캐릭터입니다. 캡틴과 콤비를 이루어 악의 조직을 격파해 나가며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원작 11화에서는 초인 등록 법안에 찬성함으로써 연인인 캡틴을 체포하려 하기도 합니다. 또 실드의 원조 리더 닉 퓨리가 부재 중일 때 마리아 힐이 국장이 되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쉴드의 국장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빌런 중 가장 큰 숙적은 레드스컬입니다. 레드스컬은 캡틴 아메리카 1편부터 등장한 메인 빌런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히틀러의 눈에 띄어 훈련을 받고 레드스컬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치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많이 하여 히틀러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캡틴의 숙적인 만큼 굉장히 끈질기게 캡틴을 괴롭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캡틴 아메리카한테 패배하여 사라졌다가 전쟁 후에도 캡틴이 계속 활약하는 것을 보고 다시 나타나 캡틴과 대립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악의 조직 하이드라의 리더로 등장했지만 원작에서는 하이드라와 레드스컬은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최근 시리즈에서 새로운 하이드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실 레드스컬은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지 마블 빌런계 원탑 중 하나입니다. 가끔씩은 마블 히어로 다수를 상대로도 공경에 빠뜨리는 악독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모 남작은 제모 가문의 수장들을 부르는 말이며 가문 대대로 천재적인 과학 지식을 무기로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접착제를 개발하여 나치에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캡틴에게 저지당하고 접착제가 제모의 얼굴을 덮쳐서 얼굴과 가면이 붙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역대 제모남작 중 가장 악명을 떨치며 하이드라의 수장도 한 적이 있는 헬무트 제모는 아버지인 전대 제모남작이 캡틴과 대결해서 죽게 되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캡틴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캡틴에게 저지당하고 어벤져스에 대항하기 위해 빌런 집단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결성하게 됩니다. 헬무트 제모의 마스터즈 오브 이블은 마블 최고의 빌런팀 중 하나로 뽑힌 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화 11화에서 제모 남작은 원작과는 다르게 윈터 솔저를 이용하여 히어로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생김새 때문에 양말 남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크로스 본즈는 어릴 적부터 갱단 활동을 하다가 레드스컬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작에선 11화 이후에 캡틴을 저격하여 캡틴을 죽이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영화 윈터 솔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캡틴을 습격하는 요원이 바로 크로스 본즈입니다. 영화 11화에서도 등장하여 캡틴과 자폭하여 같이 죽으려 하지만 스칼렛 위치가 방해하여 혼자 죽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 75주년인 올해 발매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서 문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컷을 보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캡틴 역할을 맡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도 트위터에 의아하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 사태의 배후엔 코스믹 큐브와 레드스컬이 있습니다. 코스믹 큐브는 현실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캡틴과 레드스컬의 싸움 중 레드스컬이 가지고 있는 코스믹 큐브가 분실되었지만 코스믹 큐브가 코빅이라는 소녀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레드스컬은 코빅이 코스믹 큐브라는 것을 깨닫고 하이드라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세뇌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빅을 이용하여 캡틴의 과거를 바꾸게 됩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 학대받던 캡틴과 캡틴의 어머니에게 하이드라 가입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거를 조작하여 캡틴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하이드라였다고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히어로로서 행적은 존재하지만 코빅이 과거를 바꿔놓음으로써 아마 캡틴은 위장 잠입한 하이드라의 스파이로 나올 확률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썩 좋지 못한 반응입니다. 애시당초 캡틴은 미국의 자유성과 정의를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그에 따라 에피소드도 자유와 정의를 위해 불의로운 사회에 대항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방에 뒤집어 엎었으니까요. 또 현재 코믹스 11화2의 연재가 진행 중인데 이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걱정하는 의혹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떡밥을 막장 소리를 듣지 않고 스토리 진행이 가능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